안녕하십니까. BMW 코오롱모터스 분단전시장 BMW 지니어스 최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X3 차량으로 출고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X3와 X4가 거의 비슷한 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3, 4에 대한 출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2편으로 제작이 될 예정이라 이제 이번 주에 하나가 올라가고 다음 주에 2편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X3 20i의 출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출고 영상을 이제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하셔야 될 부분은 설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운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승을 하고 나서 제일 기본적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락폴딩이라든지 아니면 단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하면은 좀 편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카에 들어가고 나서 설정에 들어가고 이쪽에서 일반 설정에 들어가서 단위를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터당 킬로미터, 출력을 홀스파워, 회전력을 킬로그램 미터, 압력을 이제 타이어 압력을 PSI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밝기나 높이 회전이 가능하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통은 중심 표시 영역에 지도를 켜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계기판에 지금 가운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지도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계기판에 지도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처음에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목표인데 도어 차량 액세스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3개가 체크가 안 돼 있지만 이 3개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잠금 해제 시 전멸은 문을 잠그거나 열었을 때 깜빡이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락폴딩 기능인데 잠금 시 사이드 미러가 같이 접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루프 자동 닫기 같은 경우는 주차된 차량에서 비가 오거나 혹은 6시간이 지나면 썬루프가 틈새만 열린 모드로 닫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키를 보시면 총 4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제 맨 위에는 문 열린 버튼, BMW 로고는 문 잠긴 버튼, 이거는 트렁크 열린 버튼, 다이아몬드 로고는 홈라이트인데 이 다이아몬드 로고를 2초 동안 누르게 되면 이렇게 2초 동안 누르게 되면 헤드라이트와 뒤에 테일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야간에 차를 찾을 때 빛으로 차를 찾기가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X3, X4는 이렇게 키가 물리 버튼이 있지만 스마트 키이기 때문에 이쪽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빗살 무늬가 보이실 겁니다. 닫으실 때는 여기에 빗살 무늬를 가볍게 터치하시면 문이 잠기고 손만 넣으면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은 이제 운전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가능하고 4개의 문에 다 달려 있습니다. 잠글 때는 터치하면 잠기게 되고 문을 여실 때는 손만 넣으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엠블럼 아래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지만 이 범퍼 하단에 모션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킥 모션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발을 넣고 휘젓는 게 아니라 이제 가볍게 차면은 깜빡깜빡 하면서 열리게 됩니다. 네. 이제 요 왼쪽은 트렁크만 닫는 버튼이고 오른쪽의 자물쇠 모양은 차량의 문이 잠기면서 트렁크가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닫으실 때도 실질적으로는 이쪽 범퍼 하단 쪽에 가볍게 킥 모션을 해주시게 되면 트렁크는 닫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키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쪽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시트 포지션 쪽인데 이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앞, 뒤, 위, 아래는 일반적인 차량들이랑 동일하고 얘를 비틀어 주시면 허벅지 앞쪽에 올라가고 반대로 비트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등받이 버튼입니다. 등받이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요추 조절이라 그래서 이제 뒤에 척추를 조절을 하는 건데 멀리서 좀 보여드리면 앞으로 쭉 누르면 이게 잘 화면에는 안 보일 수가 있지만 요추 받침이 나오게 되고 위로 누르면 요추 받침대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누르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여기 보이시는 버튼을 눌러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헤드레스트를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어서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쪽들에 대한 버튼인데, 얘는 이제 윈도우 조절 버튼이고, 이 버튼은 뒷좌석 윈도우 락을 걸려서 뒤에서 자녀들이 이제 창문을 못 내리도록 하는 버튼이고, 사이드 미러 접는 버튼,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 미러 조절, 오른쪽 사이드 미러 조절입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트렁크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누르게 되면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 이제 트렁크를 닫으실 때는 닫힐 때까지 당기고 계셔야 됩니다. 꾹 당기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트렁크에 대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 이 윈도우 쪽 조절 레버에서 위를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문을 4개 문을 잠고 여는 버튼이 있고,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 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같이 저장이 되는데, 시트 포지션과 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밝기와 높낮이를 조절하고 나서 저장하실 땐 세트 버튼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라이트 조절 레버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오토인 상태, 이렇게 A라고 써있는 오토인 상태로 놔두게 되고, 0으로 놔두더라도 지금 출시가 되는 BMW 차량은 야간에 어두우면은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폭등, 데일라이트와 테일램프를 켜는 거고, 그리고 맨 오른쪽이 강제로 라이트를 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위에는 전방 안개등, 아래는 후방 안개등입니다. 이 전방 안개등은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셔도 되지만 후방 안개등은 뒷차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고, 안개가 심한 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계기판 밝기 조절이고, 이 P 버튼은 주차등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주차등 문화가 없다 보니까 기능은 있지만 크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X3, X4는 전동식이 아니라 수동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레버가 이제 핸들 아래쪽에서 내리고 나서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을 하시고 뭐 당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절하시고 나서 위쪽으로 힘껏 올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운전석에 있는 핸들과 계기판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처음에 지도 모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 지도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이제 트릭 컴퓨터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레버 같은 경우는 요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BC 버튼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BC 버튼을 옆에서 누르게 되면 현재는 2510km 탄 이제 총 주행 거리가 나오고, 그리고 누르면 마력 토크, 그 다음에 이 차량에 있는 미디어 라디오, 그리고 현재 기어 단수, 그 다음에 평균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릭 컴퓨터를 리셋을 하고 싶으시면 이 BC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리셋이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A 모양의 사양등 모양은 하이빔 어시스턴트라 그래서 야간의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쓰시면 좋은 기능인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빔 어시스턴트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 사실 도심에서 키셔도 되는데, 어차피 밖에가 밝으면 하이빔 어시스턴트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고속도로, 어두운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핸들 열선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반자율 주행에 관련된 기능, 오른쪽은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기능인데, 이 반자율 주행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는 일반적인 차량이랑 동일합니다. 와이퍼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와이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하고는 조금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와이퍼를 한 번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위로 올리면 되지만, BMW는 아래로 하시면 한 번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한 번 올리면 오토의 초록불이 들어오고, 이제 속도 조절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수록 좀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면 수동 1단, 한 번 더 올리면 수동 2단입니다. 그리고 워셔액은 잡아당기면 나오게 되고,
이제 요게 이제 뒤쪽에 와이퍼인데 ON으로 하면 뒤에 와이퍼가 움직이고 한 번 더 잡아당기면 워셔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기어 노브 쪽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 BMW는 전자식 기어 노브를 쓰다 보니까 조금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맨 앞에 보이시는 이 버튼은 DSC를 끄는 버튼인데,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누르게 되면 계기판 오른쪽에 표시가 뜨면서 이렇게 트랙션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어시스턴트의 조향 간섭이 비활성화된다는 멘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끌 수가 있는데 끄시는 방법은 길게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DSC 오프라 그래서 주행 안전 기능 없이 주행이 되고 운전자 어시스턴트의 브레이크 및 조향 간섭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이 버튼을 거의 누를 일이 없기 때문에 크게 누르실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총 3가지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계기판 오른쪽 하단에 컴포트 모드라고 나오게 되고, 스포츠일 때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에코 프로일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의 P 버튼 같은 경우는 주차 센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 버튼을 사실 잘 누를 일이 없는 게, 기어 노브를 후진 기어를 넣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켜지게 되고, 운행하시다가 앞차나 장애물이 너무 가까워지면 자동적으로 켜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P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량의 주변이 이렇게 센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360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소리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버튼이 뭐냐면은, 이 버튼은 사실 뭐 차를 파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쓰실 수도 있는 버튼인데, 강원도 산간 지역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사람이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면 차가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 표시가 생기고 여기 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막길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요 속도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고, 이 설정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 레버를 위로 올리게 되면 설정 속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 버튼까지 설명을 도와드렸고, 이제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오토홀드 기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토홀드가 없는 차 같은 경우는 정차 시에 앞에 신호가 걸려서 정차 시에 오토홀드가 없는 차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거나 기아를 P로 넘겨야지 브레이크를 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홀드를 켜놓게 되면은 앞에 빨간불이 걸려서 멈췄을 때 차가 0km가 되면 계기판에 초록색 P 버튼이 뜨면서 브레이크를 떼고 있더라도 차량이 앞으로 가지 않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오토 자동으로 홀드 잡아주다 라는 뜻인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토홀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도와드리면, 일반적으로 오토홀드를 꺼놓게 되면은 일반적인 차량과 동일하지만 오토홀드를 이렇게 누르면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넣고 앞으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출발이 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른쪽에 초록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게 돼서 브레이크를 떼면 차량이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엑셀을 밟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떼도 차량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후진 시에도 동일한데, 후진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른쪽에 초록색 P 버튼이 뜨면서 브레이크를 떼더라도 이제 더 이상 후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홀드 같은 경우 켜놓게 되면 시내 주행할 때 발목에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기어 노브 변속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어 노브를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먼저 밟게 되고, 그리고 왼쪽에 이 언락 버튼이 키포인트입니다. 얘를 누르지 않으면 변속이 안 되기 때문에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드라이브, D하고 N은 누르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후진을 넣기 위해서는 눌러야지만 후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언락 버튼을 누르고 잡아당기면 드라이브, 위로 올리면 후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차가 끝났다 P 버튼만 누르면 주차는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X3와 X4의 간단한 키 설명, 시트 포지션 설명, 그다음에 운전석 쪽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2편에서는 센터페시아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그다음에 공조장치, 즐겨찾기 버튼, 그다음에 썬루프, 뒷좌석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BMW 코오롱 모터스 분당전 시장에서 상담 및 시승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